당신은 혹시 혼자 밥 먹는 게 죽기보다 싫으십니까?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도태된 건 아닌지 왕따가 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스마트폰 연락처 목록을 의미 없이 오르내린 적 솔직히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치 세뇌당하듯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인맥이 곧 재산이다. 사회생활 하려면 둥글게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싫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감정을 죽이고 영양가 하나 없는 술자리에 나가서 억지 웃음을 팔고 내 할 일을 미루면서까지 타인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리에 끼지 못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소위 말하는 아싸가 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관계 중독이자 의존증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 없으면 나 혼자서는 바로 서지 못하는 아주 유약한 상태란 말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내 시간과 돈과 감정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관리한 그 수많은 인맥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던가요? 당신이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산 없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과연 연락처 목록 속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않고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관계에 중독되어 에너지를 낭비하며 평범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현명한 소수는 과감하게 불필요한 관계를 칼같이 정리하고 스스로 고독의 터널로 걸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오롯이 혼자 통과해야지만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인간관계에 대한 강박, 그 무거운 족쇄를 끊어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다는 새빨간 거짓말, 인맥이 넓어야 행복하다는 착각,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속 수천 명의 팔로워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진짜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혼자가 되는 법, 그리고 고독을 무기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내일부터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투자의 시간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인맥은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맥이 쓰레기인 이유.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함을 수백 장 주고받고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고 저녁마다 약속 캘린더가 꽉 차 있으면 자신이 꽤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 아는 형 중에 변호사 있어. 나 아는 동생이 연예인 매니저야. 이런 말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죠.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꼽겠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맺은 인맥은 모래성입니다. 아니, 모래성보다 못합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상대방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당신을 만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줄 수 있는 확실한 가치, 즉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도 심심해서 시간 때울 상대가 필요하거나 만약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치나 실력이 쥐뿔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쫓아다니며 술 사주고 밥 사주며 만든 인맥은 인맥이 아니라 민폐이거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감정 구걸에 가깝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타인의 명성으로 채우려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SNS를 통해 수천 명과 얕은 관계를 맺느라 정작 챙겨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맥은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석이 되면 쇠붙이는 알아서 달라붙습니다. 자석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쇠붙이만 주우러 다니니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꽃이 피면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날아옵니다. 제발 나비채 들고 나비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나를 가꾸는 혹독한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평균의 법칙과 거울 뉴런. 당신의 주변 5명이 당신의 미래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성공학의 대가 짐 론은 아주 무섭고도 정확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뇌세포가 반응하여 모방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즉,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말투, 표정, 식습관, 소비 패턴, 그리고 마인드셋까지 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만나는 친구들, 점심을 같이 먹는 직장 동료들, 그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와 꿈, 도전, 성장에 대해 눈을 빛내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연예인 가십, 상사 뒷담화, 신세 한탄, 이번 주말에 어디 가서 술 마실까?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반복합니까? 만약 당신의 주변 5명이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비웃고 불평만 늘어놓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라면 죄송하지만 당신도 3년 뒤, 5년 뒤에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라고 부정하고 싶겠죠.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은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똥통에 들어가서 나는 향기를 낼 거야라고 외쳐봤자 당신 몸에서는 똥내만 날 뿐이죠. 이것은 의리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생존 문제입니다. 친구를 버리라는 말이 비정하게 들립니까? 당신이 그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당신의 잠재력을 썩히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비정한 짓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끌어내리는 관계와는 과감하게 거리를 둬야 합니다. 만약 만나야만 하는 관계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절교를 선언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거리를 두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책, 멘토, 강연, 혹은 당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우십시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위대한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대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왠지 처량해 보이고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해하죠.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즉, 남들이 없어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수동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고독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독은 나와의 만남으로 꽉 찬 충만의 상태입니다. 남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생각, 세상을 바꾼 위대한 작품, 인생을 뒤집은 위대한 결정은 시끌벅적한 술자리가 아니라 적막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가족을 포함한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고 호숫가 오두막에 들어가 책만 읽고 미래를 구상하는 생각 주간을 갖습니다. 인터넷도 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적인 전략들은 대부분 이 고독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고독 없이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니체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라고 말하며 세상의 소음을 피해 산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회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타인의 목소리, 세상의 소음, 알고리즘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고독할 때뿐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서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 즉 자존감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면 그건 당신의 뿌리가 얕기 때문이고, 뿌리가 얕은 이유는 고독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거절의 기술, 나를 지키는 울타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써가면서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줍니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친구가 술 마시자고 하면 나갑니다. 돈이 없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겠지,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슬픈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고마워하기보다 쉬운 사람, 즉 호구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부탁을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어려운 부탁을 해옵니다. 그러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며 비난하고 떠납니다.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타인에게 예스를 외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노를 외치지 마십시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술자리에 앉아 있는 3시간은 단순히 시간만 날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당신이 읽을 수 있었던 책, 할 수 있었던 운동, 쉴 수 있었던 휴식을 모두 포기한 비용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무한한 공공재가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한정된 자원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나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약속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해. 오늘은 내가 꼭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가기 어려워. 미안해. 그 부탁은 내가 들어주기 힘들 것 같아.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면 당신은 평생 남의 인생의 조연, 엑스트라로 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고 당신이 집중해야 할 시간이 있음을 존중하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비난하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필요 없는 거품이 빠져나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결핍이 성장을 만든다.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운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춥고 쓸쓸하고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세상에서 나만 도태된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 결핍의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홀로 서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죠. 하지만 그 차가운 겨울 동안 나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여름에 풍성한 잎을 내기 위해 겨울 내내 안으로 더 깊은 곳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준비 기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고 온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재테크를 공부하세요. 화려한 도시의 조명 아래서는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자기 연민의 눈물로 채우지 말고 치열한 땀과 노력으로 채우십시오. 고독을 고통이 아닌 기회로 프레이밍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강박이 조금 사라지셨습니까? 친구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던 불안감이 조금은 진정되셨나요? 이제 무조건 혼자가 되라는 차가운 조언을 넘어 이 고독이라는 주제에 담긴 철학적 본질, 저 꿈을 걷는 자의 따뜻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목표가 없는 고독은 고립이자 감옥일 뿐입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강조했지만 이것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고독이 아니라 도피이고 고립입니다. 좀비가 되는 지름길이죠. 명확한 생각과 목표가 있어야 고독이 가치를 발휘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이 고독의 시간 끝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것인가? 이 치열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 바람은 그저 시련일 뿐이지만 목적지가 있는 배에게 바람은 추진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고독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생각과 계획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야 그 시간이 춥고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훈련소가 됩니다. 둘째, 역설적이게도 고독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기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혼자가 되라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허하고 내가 가진 실력이 없고 내가 남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결핍 상태에서는 절대 진정한 기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누구에게 밥을 줍니까? 그 상태에서 남에게 잘해주는 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나를 인정해줘라고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받고 원망하는 겁니다. 진짜 타인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내 내면의 잔이 사랑과 자존감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그 넘치는 것으로 남의 잔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갖추고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덩굴 식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쳐 몸을 기대어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훗날 세상에 더 큰 가치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끄고 잠시만 온전한 혼자가 되어 보십시오. TV 소리도 끄고 음악도 끄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함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버려진 게 아닙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가짜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끊고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당신의 꿈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